안녕하세요, 턱자입니다. 오늘은 최근 업데이트된 iOS 9.1 퍼블릭 베타 버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월 17일 iOS 9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베타 이용자에게는 iOS 9.1 퍼블릭 베타도 업데이트가 가능해졌는데요. 저도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5S와 아이패드 에어 2에 바로 업데이트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면서 알게 된 부분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S 9는 아이폰 4S부터 최신 기종까지 모두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이번에 출시된 아이패드 미니 4에는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출시합니다. 앞으로 출시될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폰 6S와 6S 플러스도 기본 탑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눈여겨봐야 할 운영체제 경량화입니다. 기존의 iOS 8은 4.5GB의 용량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 iOS 9는 1.3GB로 줄어 3.2GB의 용량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애플에서는 보안 기능과 배터리가 더욱 오래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잠금 화면의 비밀번호가 기존 4자리에서 6자리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터치 아이디를 많이들 사용하시지만 비밀번호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업데이트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하단으로 스와이프하면 나오는 스포트라이트가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의 검색 기능은 물론이고 간단한 계산이나 환율 정보에 대한 결과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시리 앱 제한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최근 사용했던 앱과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보여주며 일상 습관에 매칭된 관련 앱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홈 화면의 가장 왼쪽으로 가면 최근 연락한 사용자와 시리 앱 제한도 같이 나옵니다. 해외에서는 하단으로 주변의 식당이나 주유소 등의 정보나 주변의 대중교통 등의 교통정보가 나오지만 한국에서는 서비스되고 있지 않아서 썰렁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시리가 조금 더 똑똑해졌습니다. 시리에게 사진의 날짜를 검색시키거나 메일의 내용을 찾아달라고 부탁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끔 인식률에 문제가 있던 전원 연결 상태에서 시리를 활성화시키는 기능도 강화되었습니다. 설정에서 사용자의 목소리만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입력할 수 있어서 더욱 향상된 인식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앱 전원창의 디자인이 대폭 변경되었으며 이어폰이 꼽혀 있거나 하면 최근에 사용했던 멀티미디어 관련 앱의 아이콘이 하단에 표시되거나 합니다. 다음으로는 메모 앱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폴더를 만들 수 있게 되어서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메모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자를 이용하거나 체크박스를 만들 수 있게 되었으며 머릿말, 본문, 꼬릿말 등 편집기의 기능이 어느 정도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진을 첨부해서 그 위에 그림을 그린다거나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쉽긴 합니다. 아무래도 아이패드 프로가 나오면서 아이패드를 컨텐츠 소모용인 기기가 아닌 생산적인 부분도 계속 발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를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도 조금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에는 키보드 자판의 영어는 모두 대문자로만 쓰여져 있었는데 대문자와 소문자에 맞춰 자판이 변경되며 영문에서만 가능했던 자동 완성 기능이 한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되돌리기나 붙여넣기 아이콘이 생겨서 문서 편집 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장을 선택할 때 두 손가락으로 편하게 할 수 있어서 글 작성이나 편집 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설정 앱을 보겠습니다. 설정 앱은 좀 더 세분화되어 편리해졌습니다. 검색창이 생겨서 힘들게 찾을 필요 없이 간단하게 원하는 항목을 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배터리 항목이 따로 나오면서 자세하게 배터리 사용 내역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전력 모드도 생겼습니다. 배터리가 얼마 없을 때 좀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플에선 최신 기기에서 더욱 효과가 좋고 아이폰 6 시리즈의 경우 1시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설정에서 화질이나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고 동영상 재생 시에는 손가락을 이용하여 확대나 축소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본 배경화면들은 거의 대부분 새로운 이미지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에 멀티태스킹이 생겼습니다. 슬라이드 오브나 스플릿 뷰 등을 이용한 다중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화면을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다가 메일을 확인한다거나 메모를 작성하는 등의 다중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페이스타임이나 비디오 앱의 영상을 보거나 웹상의 영상을 보다가 작게 화면에 띄워놓고 다른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아이패드 에어 2나 아이패드 미니 4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도 생겼습니다. 노티바의 알림을 누르거나 메일의 링크를 눌러서 앱을 이동하면 바로 이전의 앱으로 돌아갈 수 있게 좌측 상단에 뒤로 가기 버튼이 생겨서 홈키를 누르지 않고 간편하게 이전 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앱입니다. 사진을 보다가 다른 사진을 보고 싶었다면 예전에는 왼쪽 상단에 화살표를 눌러야 했지만 이제는 밑으로 끌어만 줘도 전체 목록으로 돌아갈 수 있고 사진을 보는 동안 다른 사진들의 썸네일이 나와서 다른 사진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선택하여 숨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캡처된 화면은 스크린샷 폴더가 생성되고 전면 카메라를 이용해 셀카를 찍으면 셀카 폴더 안으로 정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장의 사진을 선택할 때 드래그로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기능은 예전 iOS 7 때 없어져서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구현되어서 마음에 드는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iOS 9.1 퍼블릭 베타 버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많이 둔 업데이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굵직굵직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렸지만 한국에서 이용 불가능한 뉴스 앱이나 운영체제 글씨체가 바뀌고 선택장 디자인이 변경되는 등의 작은 부분도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리플로 말씀해 주시면 블로그 본문에 텍스트로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iOS 9.1 퍼블릭 베타였고요. 전 턱자였습니다.